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고양이 인보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전에 이 고양이 그림 일기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이제 또 이세백 작가님이 쓰신 고양이 인보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초판 1세는 처음에 하나 퍼냈을 때는 이게 다 초판 1세는 이게 먼저 퍼졌고요. 이게 먼저 나왔고요. 이 그림 일기가 이게 그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젖먹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이제 이세백 작가님의 이제 일기입니다. 고양이 장군이 저거 교통사고로 떠났죠. 8살로. 그리고 베리 얘는 이제 또 다시 또 입양됐나봐요. 얘는 흰둥이 길고양이였지만 이제 거의 그냥 집고양이가 되고 있는. 그리고 시로 얘는 입양 갔습니다. 그리고 애기 5마리 곰돌이, 긴꼬리, 꼬부리, 삼색이, 밀크티. 처음에 엄청 힘들었대요. 막 모유도 일일이 다 먹여야 되고. 근데 애들이 사료 불린 물에 다이빙 해가지고 사료 육수랑 막 분유랑 막 버먹대는데 저 체온 조절을 못하니까 씻길 수 없으니까. 아주 이렇게를 3-4시간마다 해야 되니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비린내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지금 코가 막혀있어가지고. 6월 18일 밥을 먹이고 내버려두면 조금 돌아다니다가 다리 위로 옹기종기 모여든다. 6월 20일 고양이 박스 앞을 지나갈 때 몸을 낮추고 인기척을 내지 말아야 한다. 한번 깨면 밥 줄 때까지 소리를 지르겠다. 거기 지나가는 거인이시여, 밥을 주시오, 밥을 주시오. 얘가 나와가지고 소동 부리고 있습니다. 6월 20일 이런 아이들이 꼭 하나씩 있다고 한다. 꼬부리가 오니까 다른 아이들도 따라오잖아.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꼬부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되도록 들어주기로 했다. 이 조그만 생명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 홍보를 위해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있다. 새끼 고양이는 움직임이 커 좋은 사진을 건지기가 어렵다. 특히 밀크티는 카메라와 나까지 가려서 결과물이 거의 이렇다. 얼굴이 예뻐서 우아한 미담으로 소개하려고 했는데 본질이 자꾸 얼굴을 뚫고 나와서 안 되겠어. 고양이 6월 24일 고양이는 공동 육아를 한다더니 베리도 육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베리가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작은 것들이 아쉬웠다. 택배 아저씨를 보고 으르렁거리지 않는 것,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둘러보기보다는 깜짝 놀라서 책상들에 숨어버리는 것, 마당을 통과해 지나다니는 고양이를 보고 털을 부풀리며 경계하는 대신 기뻐하는 것. 그러나 5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달라졌다. 베리는 장군이와 다르니까 공간에 끼치는 영향력의 모습도 달랐다. 꼬마들이 대소변을 보고 제대로 덮지 않으면 베리가 재빨리 달려가 깔끔히 정리를 한다. 크게 소리 지르는 아이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고 혼자 떨어진 아이가 생기면 달려가 무리로 돌아오도록 안내한다. 베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조절하고 있다. 눈에는 덜 뜨이지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곰돌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분이 나타났다. 장군이를 키울 때는 1달이 지나서 항복했는데 이번엔 일주일 만에 고비가 찾아왔다.
여기 시로 이야기도 좀 나있고요. 시로가 유기묘인데요. 페르시안인데 이제 지금 분양 갔다고 합니다. 베리가 부풀리면 곰돌이와 긴꼬리는 도망을 가고 꼬부리는 공격을 한다. 밀크티와 삼색이는 살고 싶어한다. 본격적인 사냥놀이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상대가 자기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깨물고 넘어뜨리고 덮친다. 싸우다 상대가 바뀌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방 안에 풀어놓으면 꼬마 병장처럼 작은 전쟁을 벌이며 엎치락 뒤치락 한다. 긴꼬리는 덩치가 작은 편이라 덩치 큰 아이들에게 금세 공격당하지만 그때마다 생식기를 무는 필살기를 쓰며 반격한다. 처음 집 왔을 때부터 몸이 약했으나 기가 죽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칭찬해주고 싶지만 다른 녀석들이 보고 배워서 서로의 생식기를 물어대는 것이 시간 문제라 귀를 찢는 비명이 들릴 때마다 달려가서 누군가의 엉덩이에 매달려 있는 긴꼬리를 떼어내고 있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아이들은 공복 시간이 좀이라도 길어지면 서로의 생식기를 빨기 시작했다. 그럼 어미 고양이가 배변 유도를 해주는 것처럼 소변을 볼 테니 그걸 먹는 것이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다. 장군이도 분유를 먹던 시절에 내 손에 안무것이나 빨아냈다. 먹성이 좋은 꼬부리와 밀크티가 특히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기운이 없어 자는 시간이 긴 긴꼬리가 얼렁뚱땅 표정이 되곤 했다. 이제는 분유가 아닌 깨물어 먹는 음식을 먹게 되자 생식기도 빠는 것에서 무는 것으로 넘어간 모양인지 볼 때마다 말리고 있다. 긴꼬리가 자다가 자꾸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 필살기로 써먹기 시작한 것은 대견한 일이지만 칭찬해줄 수가 없어서 아쉽다. 네, 곰돌이도 있고요. 애들이 박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침대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곰돌이가 먼저 입양을 가게 되고요. 베리의 육아 언어. 우르릉거리면은 그냥 평소 대화고요. 학질하면은 하지 말라, 아프다, 이런 거예요. 밀크티의 피부병이 번져서 내 아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다녔다. 피부병 곤란하죠. 고양이들끼리 뭉쳐있으면 낫는가 싶다가도 서로 뭉겨서 문제거든요. 배양 검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진균제는 일주일치 처방해드릴 건데 한 마리 빼드리고 결제해서 10만 3,950원이고 3주는 먹이셔야 할 거예요. 약을 먹고 나면 다들 숙연해진다. 그리고 이제 꼬부리가요 입양을 가고요.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안 좋은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그때 딱 이제 삼색이가 운동신경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셨나봐요. 그래도 끝까지 나만 먹을 줄 압니다. 밀크티가 가벼운 분리불안증을 가졌고요. 긴꼬리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베리가 살이 쪘어요. 7월 9일 밀크티를 입양 보내고 왔습니다. 삼색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리가 삼색이를 끼고 다닙니다. 베리 어미 고양이가 삼색 고양이여가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삼색이를 끼고 다녔어요. 얘가 육아도 대신하고요. 이 삼색이랑 비슷한 색의 삼색이랑 어두운 삼색이들이 이제 그
친자매들이었는데 엄청나게 사나웠습니다. 열정적이고. 그래서 베리는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일이 생겼고요. 얘가 처음 왔을 때는 엄청나게 잘 먹었고 엄청나게 잘 싸더니 금세 살이 올랐습니다. 처음 5마리를 봤을 땐 긴 꼬리가 발육이 가장 느려가지고 치이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삼색이었어요. 이제 먹을 줄 알고는 꺼져. 네가 알든 말든 뭐 어쩌라고 하면서. 이때 이분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이성이 마비됐었다고 하네요. 예. 며칠 동안은 한 2일인가 그 정도부터는 엄청 조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원래는 곰돌이가 좀 놀아주긴 했는데 곰돌이가 이제 맨 처음으로 입양을 가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가 페이스를 맞춰줬어요. 함께 걷고 장난치면 당해주고 물면 물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면 지켜봐줬어요. 그러니까 삼색이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베리가 집에 온 지 3일째 된 그날처럼 엄청나게 활발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 치료도 받았고요. 베리가 피부병에 걸려서. 그리고 이제 누가 삼색이 입양한다 해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도 결국에 그루밍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색이도 입양을 가고요. 여기가 그 장군이 묻힌데 거기인가봐요. 7월 28일 아이들이 가면서 외롭지 말라고 나한테도 곰팡이를 남겼다. 얘들은 어떻게 지내냐면요. 곰돌이는요. 딱지라는 고양이랑 지내고 있고요. 긴 꼬리는 완벽한 개냥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꼬부리는 꼬부리답게 살고 있었어요. 놀다가 지쳐 잠들 때가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색이는 조금 작은 짜장이랑 지내고 있고요. 밀크티는 아직도 미호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인불기 실사판. 얘네 젖먹이 고양이로 들어야 너무 귀여워요. 꼬부리, 긴꼬리, 밀크티, 곰돌이, 삼색이. 얘 밀크티. 삼색이고요. 곰돌이. 봉제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곰돌이인가 봐. 흰둥이, 베리, 긴꼬리, 그 개냥이들. 전 개냥이가 좀 좋더라고요. 개냥이 너무 귀여워요. 삼색이, 얘가 베리고요. 항상 이거를 끼고 다녔어요. 이 삼색이를. 순진한 긴꼬리, 사람 엽살을 좋아하는 곰돌이. 엄청나게 활발한 꼬부리. 시로입니다. 페르시안이에요. 페르시안. 네. 꼬부리를 따라 막스 탈출을 시도하는 긴꼬리. 꼬부리가 나가니까 얘도 나가려고. 둘이서 같이 장난치고 다녔대요. 새끼 고양이가 원래 귀엽긴 한데 아무래도 젖먹이 고양이가 오히려 더 귀엽지 않나. 그냥 갓 태어난 고양이는 진짜 방금 태어난 고양이는 이게 고양인가 싶을 정도로 좀 생긴색을 알던 그 고양이가 아니는데 이 젖먹이 고양이 그러니까 눈 뜨고 걸어다닐 줄 아는 이 조그마한 고양이 조그마한 이 생명체들은 너무 귀여운 생명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 조그만 생명체들을 키우려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생명체들을 키울 수는 없는데요. 그냥 집에서 고양이가 이 새끼들 낳지 않는 이상 그 조그만한 얘들을 키울 수는 없는데, 보통 저는 새끼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새끼 고양이를 별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무슨 주사 놔줘야 되고, 분유, 엄청 신경 써줘야 되고, 3-4시간마다 배변 유도하고, 드럼 시키고, 근데 5마리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